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간뇌 오가노이드 발생에서 전사 후 RNA 변형이 세포 특이적 RNA 안정성에 미치는 역할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두증은 신경 발달 장애의 하나로 증상은 발달 이상의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발작부터 직접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는데 이에 저희는 비정상적인 뇌 발달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발달의 페이스가 깨져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달의 페이스를 늦추거나 빠르게 만드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습니다. 마우스는 인간과 비슷한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는 3주 정도로 매우 짧은 발달 과정을 거치는 반면 인간은 10달 정도로 매우 긴 발달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디벨롭멘털 템포 관련 논문을 참고한 결과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사인자의 안정성이 마우스가 인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사인자나 단백질의 안정성이 곧 뇌 발달 혹은 개체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mRNA의 안정성 변화뿐만 아니라 mRNA의 축적이 발달 지연을 야기하진 않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인자를 암호화하는 mRNA의 축적이 신경계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가? 앞서 저희는 mRNA의 안정성이 발달 속도 조절에 대한 척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어 mRNA의 축적이 과연 신경계 발달 장애를 일으킬까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M6A는 mRNA에 직접적으로 라벨링되는 수정으로 R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아데노신에 메틸기가 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 M6A는 RNA 메틸레이션이 mRNA의 축적을 야기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즉, M6A의 부재로 mRNA의 축적이 일어나면 뇌 발생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mRNA의 안정성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mRNA의 생산 속도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mRNA를 넘어서 글로벌한 RNA 생산 및 분해에 미치는 영향과 M6의 어떤 분자적 기작을 통해 글로벌한 RNA 생산, 분해에 영향을 주어 뇌 발달을 지연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RNA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mRNA의 생산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한 세포 특이적 RNA의 생산과 분해 속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뇌 발달 장애를 규명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뇌 발달 과정에서 세포 특이적 RNA 턴오버 레이트의 규명에 관한 현행 연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 이제 실험용 G의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이고트와 투셀, A셀, 모라큘라 등이 트랜스크립션 레이트가 각각의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뇌 발달 과정에서도 이게 세포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돼서 인간의 뇌 발달 과정에서 이제 세포의 RNA 전사 속도를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와 신경줄기 세포를 신경줄기 세포로 분화한 뒤에 4시간 동안 각각 이제 인큐베이션을 한 뒤에 DNA 농도와 RNA 농도를 확인한 것인데, A 그래프에서는 4시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RNA 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 신경줄기 세포보다 배아줄기 세포의 RNA 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내시고요. BC 그래프에서는 이제 안티모네이신 D를 처리하였을 때 전사가 중단되게 되는데, 이때 시간에 따른 RNA의 양을 체크하여서 이제 RNA 분해 속도를 체크해 봤는데, 시간에 따른 RNA 분해 속도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RNA 생산 속도가 이제 전사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세포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세포가 가지는 고유한 전사 속도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RNA 전사 속도가 이제 세포 특이적인
특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내 발달 과정에서 참여하는 세포들은 고유한 RNA 턴오버 속도를 가지는가를 궁금증으로 가지게 되고 저희는 이 주제를 연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의 연구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소개드리자면 첫째, 인간 대뇌 오가노이드 제작, 둘째, 클릭 케미스트리를 이용하여 세포 특이적 RNA 턴오버 속도 확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때 형광물질을 이용한 이미지 정량 기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팩스 기반 방법도 사용합니다. 팩스 방법을 이용해서 앞서 이미징 정량 기반 결과를 이중 검증할 예정입니다. RNA 시퀀싱 기반의 방법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부분으로 이것 또한 사후 연구 기관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뇌 발달 과정에서 RNA 생산 및 분해 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인간 대뇌 오가노이드의 제작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ESCS 배양 후 배아줄기 세포 군체를 형성하고 대0일에서 7일 동안 Whole Brain First Media를 처리합니다. Whole Brain First Media에는 돌소몰핀 A8301이라는 팩터가 있어서 배아줄기 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뇌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데이 7일에서 14일 동안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조절해서 다음 보시는 사진과 같이 구조를 형성하고 데이 14부터는 인슐린과 그로스 팩터를 처리해서 익스텐션을 시켜줍니다. 오가노이드를 35일보다 더 오래 키워주면 이들이 뉴런으로 분화하게 되고 레이어가 생기게 되며 이들을 연구에 이용하게 됩니다. 앞서 인간 뇌 발달 과정에 참여하는 세포들은 고유한 RNA 턴오버 속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RNA의 생산 및 분해 속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저희는 5E와 아자이드 모디파이드 다이 사이의 클릭IT 반응을 이용할 것입니다. RNA의 베이스에는 AUGC 4가지가 있는데 EU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 이후 생산되는 모든 RNA들은 유리딘 대신 에티닐 유리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EU만 가지는 리보뉴클레오타이드만 측정한다면 새로 생산되는 RNA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U는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삼중 결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바이오틴 아자이드가 결합합니다. 바이오틴 아자이드에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질소가 달려있는데 질소는 삼중 결합이 가능하므로 EU와 결합하고 이 반응을 클릭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바이오틴 아자이드 대신 형광 아자이드가 붙어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RNA의 양을 형광의 세기를 비교함으로써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미징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EU를 처리한 이후로 생산된 RNA에는 검은색 점, 즉 EU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라벨링된 이후에 형광 물질이 붙게 되면 세기를 비교하게 되면 세포 타임마다 RNA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었나, 느리게 만들었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배양한 올가노이드 5U를 원하는 시간만큼 처리를 한 다음 4% PFL을 이용해 뇌 올가노이드를 고정시킵니다. 그 후 크라이오 섹션을 통해 U 라벨링이 된 올가노이드를 섹션이한 내용이고 IHC,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진행해 세포 특이적인 RNA 생산 속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섹스 샘플링은 올가노이드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디소시에이트해서 각 세포를 싱글셀로 만든 다음 그것들을 픽스해 안티바디 처리를 하고 클릭 리액션을 똑같이 해주면 페이지에는 붙어있지 않은데 올가노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똑같이 있는 이걸 섹스 아노라이드 이용해서 각 세포마다 RNA 턴오버 레이트가 얼마나 빠르고 느린지 이중으로 분석합니다. 이제 세포 특이적인 RNA 턴오버 관찰에는 이제 팩스6 YFP 라인을 이용합니다. 이는 뉴럴 코너리트 셀에서만 발현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그 YFP라는 형광 단백질을 수정시킨 겁니다. 이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하는 HSC 셀 라인을 이용해 올가노이드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그 뉴럴 로제 스트럭처의 뉴럴 프로젝트 셀에 YFC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은 팩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YFP 포지티브 퍼플레이션은 이런 퍼즐을 때리는 거고 나머지 퍼플레이션은 뉴런이나 데스터 퍼플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퍼플레이션을 두 개를 나눠서 RNA 퍼플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세포 특이적으로 RNA 턴오버가 얼마나 빠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 연구는 M6A 메틸레이션이 세포특이적 RNA 턴오버 속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할 것입니다. 에피트랜스크립토믹 모디피케이션에는 M6A, M6AM, M65C와 같은 다양한 마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커들을 인지하는 프로틴들은 모두 다르고 각자 일으키는 다운스트림 시그널이 다릅니다. 대개 RNA 스테빌리티를 낮추거나 트랜스크립션 속도를 높이는 등의 작용을 합니다. 특히 M6의 경우 M6A가 달려있는 RNA 스테빌리티가 낮아져 턴오버가 빨라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큐뮬레이션이 발생해 동물 피질 뉴로지네이스의 패터닝이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6A가 인간 내 발생 템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 M6A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M6A는 메틸14과 메틸3 WTAP 컴플렉스가 만들어내고 FTO, ARCBH5라는 이레이저가 분해합니다. 그리고 YTHDF와 YTHDC라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은 다른 엔자임의 유도에 RNA에 특정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M6A 메틸레이션은 가역적인 에피제네틱 컨트롤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M6A 메틸레이션은 에피제네틱 머시너리의 변형과 RNA 안정성 등을 조절하며 뇌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M6A가 뇌 오가노이드 발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siRNA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RNA 폴리머레이스 3의 경우 H1 프로모터를 인식해 shRNA를 익스프레션합니다. 그래서 H1 프로모터 뒤에 shRNA를 클로닝에 삽입하고 세포 안으로 진입시키면 H1 프로모터에 RNA 폴리머레이스 3가 붙어 저희가 원하는 shRNA가 생산이 되고 프로세싱을 거쳐 siRNA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siRNA는 리스크 컴플렉스를 이뤄 타겟 RNA와 상부적 결합을 이뤄 mRNA 클레비지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을 진 넉다운이라고 합니다. 진 넉다운을 시키는 mRNA는 M6A를 만드는 메틸14의 mRNA입니다. 메틸14 넉다운을 위해 메틸14 타겟 shRNA 코딩 시퀀스를 설계해 도너 벡터인 AAVS1 시퀀스에 인설트할 준비를 합니다. 인설트의 양끝 그리고 도너 벡터를 BGL2와 SAR1 제한 요소를 자릅니다. 잘려진 도너 벡터와 인설트에는 스티키 엔드가 남습니다. 이들을 리게이션하면 shRNA 코딩 시퀀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안티센스 시퀀스는 타겟 mRNA의 붕괴를 유도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퓨로라는 그 네모 상자 옆에 보이는 퓨로 그리고 H1TO, CAG, OPT, TET-R이라는 그런 구조들이 보일 것인데 여기서 TO는 뭐냐? 뒤에 있는 CG, CAG 그리고 OPT, TET-R 이들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TO는 TET 오퍼레이터라 해서 TET-R이 결합하는 부위이고 여기서 OPT, TET-R은 TET-R을 코딩하는 찐입니다. 여기서 OPT, TET-R은 항시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TET-R이 발현돼서 TO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설트한 shRNA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제 shRNA를 삽입하는 과정을 알아볼 것입니다. shRNA를 삽입하는 과정에서는 징크핑거 뉴클레이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징크핑거 뉴클레이스는 특정 AAVS1의 특정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키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키지가 일어난 주변에 상부적인 가닥이 있으면은 DNA 리페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몰로저스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상부적인 DNA 시퀀스가 잘린 부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크로모점 19의 AAVS1 루커스에 shRNA 코딩 시퀀스가 삽입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희가 원하는 shRNA 시퀀스를 도너 벡터에 넣게 되고 이를 통해 셀 라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어넣은 shRNA는 팻R에 의해서 발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테트라사이클린을 처리하거나 디옥시사이클린을 처리할 경우 팻R이 팻 오퍼레이터에서 떨어지게 되고 저희가 집어넣은 삽입한 shRNA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즉 원하는 타이밍에 진 넉다운을 시킬 수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어떤 RNA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시기에 테트라사이클린과 디옥시사이클린을 처리를 해서 만약 그 7일에 처리를 했다 하면은 데이 7에서 발생하는 RNA들과 어떤 물질이 세포 분화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테트라사이클린을 처리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물질이 발생을 해서 인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제 사후 연구를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진행 방식이 질문하고 질문 딱 띄워주고 그다음 답변해주면서 개념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귀에 잘 들어왔고요. 연구 주제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클릭 리액션? 그걸로 RNA 생산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에티닐 유리딘이라는 그 EU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이. 여기에다가 이 삼중 결합을 하는 부위에 바이오틴 아자이드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 삼중 결합을 여기 화살표 위에 아자이드랑 형광이랑 결합한 부분 보시나요? 네네. 그게 저쪽에 붙으면은 형광이 발현이 되잖아요. 네. 이거 슬라이드 한 번만. 아니 14번 좀. 여기요. 13번 13번. 이게 RNA는 계속 생산이 되는데 여기다가 EU를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 검은 색깔 보이시는 게 EU거든요. 네네. 검은 색깔 점처럼 저게 새로 생산되는 RNA에만 계속 붙어요. 그러면은 저기 아까 전에 이 RNA가 생산이 계속 되는데 여기다가 12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 화살표 위쪽에 있는 아자이드기랑 형광이랑 붙어 있는 게 저기 뭐지? 아까 전에 그 검은색 점에 붙는데 그럼 형광이 발현되니까 그럼 새로 생산된 RNA만 측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